여러분들은 다양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뭐 공모전이라든지 대외 활동, 자격증 한 개를 더 따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어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직무 적합성과 연관이 없다면 채용 당락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채용에 대한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정합성이에요. 조직에 대한 정합성이 무엇일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가치와 그리고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가 맞는 사람을 첫 번째로 검토 대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상생 그리고 뭐 인재제일 중심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원자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성과 지향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직무 보유 역량이 뛰어나도 회사의 가치와 지원자의 가치가 상충되기 때문이죠. 이런 조직의 가치와 지원자의 가치를 만든 사람을 뽑는 게 첫 번째 허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허들은 뭐냐? 직무 보유 역량입니다. 뽑고자 하는 직무 역량과 지원하는 분의 직무 보유 역량이 맞는가를 검증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량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역량이라 부릅니다. 지식, K, knowledge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 S, 스킬, 그 다음에 attitude, 태도. 그래서 KSA가 갖춰진 인재가 직무 역량 인재를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직무 지식 역량, 직무 스킬 역량, 직무 태도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를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직 정합성과 직무 적합성은요, 서류 심사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채용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력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든지 뭐 성별,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전공, 그리고 거기 직무 연관 자격증, 그리고 외국어 역량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스킬,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는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좀 해야 되겠죠. 뭐 학교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뭐 나와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대로 작성을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실에 기반해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남들과 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증 한 개를 더 따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어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직무 적합성과 연관이 없다면 크게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요,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이 없다면 채용 당락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도 해외 영업을 하신다든지 글로벌 회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화 되어 있는 회사를 지원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작성할 수 있는 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과잉 스펙을 쌓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상에서는 어떤 강점을 보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에 연관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이력서상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했던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소위 해서 아르바이트 활동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가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관된 어떤 프랜차이즈 그 영업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다든지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유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와 무관된 어떤 뭐 제조업체에서 인턴 사원을 했다든지라는 이런 거는 좀 산만하게 볼 뿐이지 전혀 취업과 연관되는 거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에 맞게끔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지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상도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그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세 가지 유형의 회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운영 효율화, 두 번째가 고객 친화, 세 번째가 제품 차별화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회사들은요, 운영 효율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체, 유통, 물류, IT 모든 업체들이 다 운영 효율화 회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객 친화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서비스 업종들 있잖아요. 어떤 호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항공사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B2C 영업하는 데들, 고객과 접점에 있는 회사들은 다 고객 친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일 적게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품 차별화 유형입니다. 제품 차별화 유형은 말 그대로 독특한 그 제품을 만드는 뭐 명품이라든지 뭐 소위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되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일부의 회사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회사가 운영 효율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회사를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란이 많이 좀 차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 효율화는요, 모든 직접 부서와 간접 부서가 하나가 서클을 이루면서 서로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회사의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협업, 그리고 상호 간에 하는 이타주의, 이런 역량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객 친화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이 많다 보니까 고객 친화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겠죠. 마지막 뭐 제품 차별화 같은 경우는 독특하고 그리고 정교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고 이런 제품과 상품을 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본인 주도형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단독형 업무가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첫 번째 큰 방향의 틀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조직에 대한 가치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그 고객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생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효율화 유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운영 효율화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성과 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목표 지향적인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 회사 같은 경우는요, 본인 스스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기소개서란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향성이 틀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실 거는 당연히 직무 적합성입니다. 회사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직무 보유 역량을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주안점은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요, 직무 스킬 역량과 직무 태도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무 지식 역량 같은 경우는 면접 때 좀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력서 상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직무 스킬 역량과 직무 태도 역량을 검증을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최대한 좀 피하셔가지고요. 이런 직무 스킬 역량을 좀 가졌고, 그리고 이런 직무 태도 역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표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는요. 남이 가공해준 그런 인위적인 그런 글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원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채용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남의 손을 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본인에 대한 글이 아니다 보면 나중에 채용 과정에서 특히나 면접 과정에서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꾸며진 자기소개서를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울림이 있는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채용의 법칙, 취준생의 합격 필수 전략을 책 취업 패킹에서 만나보세요.